자, 이번에는 방북 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에 간 우리 정치인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노쇼 논란, 여야 대표 김영남은 만났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입니다. 전날 불참은 결례, 이런 비판 여론이 들끓자 이해찬 의사소통 안 돼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사진이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어제는요,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원래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결례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제죠. 근데 어제는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김영남 위원장을 만날 때는 나타났습니다. 이거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계단 더 보겠습니다. 김영남, 어제 우리 당 대표들을 만난 김영남 상임위원장, 졸장부 되지 맙시다. 전날 면담 불발 애둘러 지적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우리 정치인들 북한에 올라가서 모양새가 조금 그렇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요, 뭐 논의한 내용은 좀 있습니다. 연내 남북 국회담 개최와 3.1운동 100주년 행사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담 불발 논란을 일으킨 여야 3당 대표들이 어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났습니다. 앞서 그제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 일정이 있었는데 남측 정당 대표들이 사전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아 면담이 불발돼 논란이 됐는데요. 면담은 다음 날인 어제 재성사됐습니다. 3당 대표들은 북측의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안동춘 최고인민회 부의장, 최금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함께 50분간 면담했는데요. 일각에선 급이 낮은 인사들과의 면담에 3당 대표들이 불만을 표출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던 거라고 면담 불발 배경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정상회담의 배석자 수가 예상보다 줄어들어 장관들이 합류했고 장관들과 당대표를 분리해서 따로 만나려고 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어제 면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다시 성사된 거라고 전했는데요. 이 대표는 면담이 무산되고 나서 만찬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자 당연히 하셔야 한다며 즉석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이게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내서 면담을 해서 고맙습니다. 원래 어제 일찍이 여러분들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었더라고 되면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다 툭 털어놓을 수 있었겠는데 학수 고대의 보람이라는 게 바로 오늘 같은 이 광경을 놓고 예로부터 그 쓰던 10년 전에 뵀을 때나 지금이랑 똑같으세요? 네? 10년 전에 뵀을 때나 지금이랑 변함이 없으세요? 통일력을 성취할 때까지는 그래서 영모양 연 모습대로 그런 것을 활기 있게 싸워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쫄장부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대의장부가 됩시다. 민족의 대의로. 약간 노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그 정상회담의 배석자 숫자가 갑자기 예상보다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장관님들이 이제 이쪽에 합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당대표 3명하고 그분들하고 분리해서 당대표들만 따로 만나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어제 우리 쪽이 좀 불발이 된 거죠. 그래서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는 따로 만날 거니까 우리 3명은 그 이제 그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절이 안 됐던 거죠. 네, 이해찬 대표가 해명을 했습니다. 장관들이 갑자기 합류를 해서 3명만 따로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소통이 안 됐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장관들과 섞여서 같이 만나기는 싫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윤영근 그렇죠. 대표님. 네. 처음에 정상회담에 장관들이 배석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 배석을 못하니까 예. 내가 저 최고인민회의 사람 만났는데 예. 장관들이 우르르 오니까 사람이 많아져서 예. 아예 약속을 안 갔다. 예. 너무 궁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같이 만나면 안 되나요? 이해찬 대표도 제가 오래간만에 봤습니다만은 예. 설명하는 해명하는 표정이 예. 좀 궁색해 보이지 않아요? 예. 굉장히 당당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양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하고 예. 만나기로 했는데 예. 제가 보니까 그 격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들었다. 격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부의장이라는 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1시간 이상 기다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일정 조정 중이라고 안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만찬할 때 예. 이해찬 대표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오늘 못 만났다고 또 얘기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김영남 위원장 보고 만나라고 또 이렇게 지시를 했대요. 그래서 어제 만나긴 했는데 예. 특별한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김영남 위원장이 말했잖아요. 예. 졸장부가 되지 맙시다. 대장부가 돼야 된다고. 예, 예. 대인 소인 그 공자 논어에 나오는 대인 소인 보는 예.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한 나라 국회를 대표하고 갔으면은 좀 서로 좀 예의도 따지고 예. 해야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상당한 저는 오개 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갈 때부터 예. 국회가 말썽부렸잖아요. 뭐 예. 가니 안 가니 물론 뭐 청와대도 문제가 있었고 예, 예. 당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서도 좀 의연한 모습을 보였어야지. 격에 안 맞는다고 좀 안 간 거 아니냐. 물론 설명은 다르게 하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격에 안 맞아서 안 간 거다. 그리고 여당 대표가 그 자리에서 3명 중에 주도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백일찬 대표님. 네, 이 문제는 예. 단순한 해프닝 같이 보이지만 예. 사실은 저는 북한과 예. 우리 대한민국의 좀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차이가 있다. 네. 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 우리 대한민국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상권 분립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북한은 한 사람에게 또는 하나의 정당, 당, 노동당이라든가 뭐 정부죠. 예. 여기에 집중돼 있죠, 권력이. 이른바 뭐 유일영도 체제. 그렇죠, 유일영도 이런 체제죠.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의 이해를 조금 한다면 저는 이 문제도 이해가 가능하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가실 때 예.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각 정당의 대표들을 동행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행을 요청했을 때 우리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당 대표가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 행정부에서 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에서 하는 일에 예. 우리 국회가 가는 것이 예. 우리나라의 이 상권 분립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해찬 대표 그리고 이제 평화 예. 정의당 대표들이 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지도자를 만날 때 이 예. 부분은 행정부와 섞여서 만나면은 예. 상권 분립의 정신에 좀 맞지가 않다. 어. 그래서 입법부 대표들만 만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일정을 조정하는 사람들은 예. 그런 인식이 부족했던 거죠. 저는 거기서 생긴 것이 1차적인 문제였다고 근데 보고 사전에 왜 그게 조율이 안 됐을까요? 그것이 저는 아마도 뭐 정상회담 같은 이런 중요한 회담을 예. 할 때는 모든 것이 조정이 되지만 예. 뭔가 이 일정상에서의 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관들이 예. 대통령과 함께하는 예. 일종의 이제 그것은 우리가 보통 외국과의 정상회담을 예, 할 때는 확대 정상회담이라고 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예. 관계부처 장관들이 함께 예. 정상회담에 함께 참여해서 이 장관들도 발언을 하는 이런 것들이 확대 정상회담인데 사실은 그런 형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잘 안 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북한의 이 헌법상의 국가 예. 최고 지도자인 김영남 위원장 또는 최고인민회의와 관계되는 예.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쪽으로 조금 바뀌면서 생겼던 일종의 착오로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영태 소장님, 이 내용을 좀 돌려 생각을 해보면요. 장관들이 갑자기 합류하는 바람에 이게 시작된 일이라고 해명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장관들이 지금 평양에 가 있는데 할 일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할 일이 없어서 최고인민회의 관계자를 만나는 당대표 쪽으로 갔다는 말이 됩니다. 이거를 또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예, 그거는 아마 우리가 이제 상상 이제 남북 간의 예, 예. 이 대화를 할 때 예. 이것이 사전에 서로 이제 상호 이제 예, 협의를 해가지고
모든 절차를 결정해서 하면은 이런 예. 문제가 사실 안 생깁니다. 예. 그러나 이제 북한과의 어떤 이런 그 협상이라든가 이 만남 자체를 이렇게 보면은 예. 북한이 일방적으로 예.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또 통고하는 예. 그런 식이 또 이제까지 어떤 행태라고 볼 수가 사실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나오는 그것이라고 보고 이번 경우도 장관분들이 분명히 이제 소위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런 정상회담을 할 때 같이 좀 이래 좀 많이 참석을 하는 걸로 예상을 한 이른바 것 이제 같아요. 확대 우리 정상회담 나름대로 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이제 좁혀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장관들께서는 그 시간에 바로 이제 사실은 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우리와 같은 국회의장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북한의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규범적으로 그래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을 만나게 하는 그런 기회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는 이제 예상이 안 된 거죠. 예정이 없었는 건데 되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라든가 이분들도 부의장을 만나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에 상임의장 김영남 의장을 만나도록 돼 있었는데 그 사이에 또 새로운 게 하나 생겼다는 것이죠. 장관들이 만나는 어떤 그런 걸로.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기다리는 어떤 그런 측면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액면 그대로 들으면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뭐 밤에 돌아오니까 시간이 없을 테고 내일 정도면 국회에서 기자들이 분명히 또 물어볼 겁니다. 왜 그러셨냐고. 답변을 좀 자세히 준비를 해셔야 될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공동선언의 내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군사 관련 부분에 합의 내용도 좀 있습니다. 자, MDL 군사분계선 일대 6회공 완충구역 설정 12월부터 훈련 전면 중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옆에 기사도 보죠. 일단 여기 지도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6회공 군사훈련이 11월부터 전면 준비되고요. 그 적대 행위가 금지되는 구역이 설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요. 일단 해상에서는요.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 여기서 적대 행위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동해 쪽은 여기가 있군요. 그리고 지상에서는요. 여기 보면은 군사 분계선 일대 요 지역에서는 적대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합의를 봤고요. 요 아래 지도는요. 공중,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비행기, 고정익 비행기 아니면은 뭐 헬기 같은 이런 비행기가 적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지역을 설정했는데 특이한 것을 보니까 이쪽 강원도 지역에서는 좀 범위가 넓고요. 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범위가 좀 좁으네요. 아마도 서울의 위치를 고려한 내용 같습니다. 자, 여기 제목도 좀 보겠습니다. 이 조선일보인데요. 북핵 장사정포 그대로인데 우리는 스스로 눈 가리고 손을 묶었다. 여기 보면 비판적이네요. 여기 동아일보 기사는 전면적으로 뭐 11월부터 훈련 중지한다. 이런 정도의 기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반면에 조선일보는 스스로 눈 가리고 손 묶었다. 약간 비판적인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어제 군사 분야 합의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뭐 남북 간의 긴 대치 관계를 종식시킨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고 진전된 거는 우리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부분이죠. 이제 다만 일부 신문에서 나왔지만 북한의 핵이 아직 그대로 있고 또 장사정포도 이번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가 항공 정찰을 우리가 강하잖아요. 그거 안 하고 군사훈련 안 하고 또 다른 것도 다 후방으로 물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면 좀 우위에 있는 점을 좀 안 한다. 우리가 우위에 있는 건 안 하고 북한 핵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한 물론 최선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핵도 포기하고 군사도 다 포기하면은 서로 평화 체제로 가면 최고 좋은데 서로 믿을 만큼만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핵하고 장사정포나 그대로 갖고 있고 우리만 이제 무장 해제를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죠. 자칫 그게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있는데 그거를 돌파하려면 사실 남북 간에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관계가 이제 바탕이 돼서 그걸 극복을 앞으로는 해가야 될 텐데 여태까지 북한의 행동으로 봐서는 조금 믿기 어려운 부분도 많고 돌출 행동도 많고 배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좀 씻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문재근 전 수장께서는 어제 군사 분야 합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군사 분야 합의서는 부속 합의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 합의를 군사 분야에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네. 구체적으로 예. 아주 상세하게 규정을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전쟁 위험 없는 예. 한반도 평화 체제를 이렇게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중요한 게 모든 전쟁, 무력 충돌 가능성을 아예 없애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이 비무장지대 연변에서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에서 여러 가지 뭐 GP를 철수하고 JS를 비무장하고 그다음에 뭐 이 정찰이나 이건 뭐 지장은 없겠습니다만은 어떻든 비행기, 헬리콥터 금지구역도 설정하는 게 이건 이제 사실 우리가 전쟁뿐만 아니라 어떤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전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로 봅니다. 이게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전반적인 저희가 지금 비핵화 부분하고 일단 군사 부분 내용을 봤는데 정치권의 좀 반응도 있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인 여당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다 이렇게 호평을 한 반면 한국당은요 진전 없이 무장 해제를 한 셈이다라고 혹평입니다. 여기 여당은 호평, 이 한국당은 혹평. 바른정당은 어떨까요? 평화당 비핵화 구체적 의지 있었다 평가했고요. 정의당 전쟁 종식의 문이 열렸다. 바른미래당은요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뿐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네요. 그럼 어제 합의 내용 중에서 경제 분야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철도, 도로 연결 착공,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상화 추진한다. 남북 경제 협력이 재개될 것이다. 이런 기사를 싣고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철도 도로 연결 연내 착공이라고 못을 봤어요. 연내 착공이라고 선언문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제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이 제재 해제가 관건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백희찬 대표님, 어제 경제협력 분야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데 연내에 착공식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것도 일정 정도의 시한을 정한 그런 노력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선언을 연내에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연내 답방하는 거죠. 그리고 철도와 도로, 동해선, 서해선 이 철도와 도로를 연내에 착공한다는 거죠. 저는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철도, 도로의 연내 착공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또는 미국의 어떤 제재, 유엔의 제재에 특별히 신경을 안 쓰면서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른바 북한의 비핵화 조치, 나아가서는 종전선언 이것이 맞물려 가야 되거든요. 저는 이 세 가지의 패키지가 연내에 맞물려 가는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을 깐 거네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보면은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달리 말하면 유엔의 제재가 현재처럼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러한 철도 도로 연결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상태로는 안 되는 거죠. 조금 현재 상태로는 사실은 지지를 받기가 쉽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의 문제, 금강산의 문제, 동해 관광특구, 서해 경제 공동특구 같은 문제도 조건이 갖추어지면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 결국은 미국을 비롯한 유엔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들이 취해질 수가 있고 거기에를 위해서 미리 일종의 이 계획표를 제시하는 이런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윤영걸 대표님. 어제 들어간 철도 도로 연결을 연내에 착공한다. 아무리 그러니까 유엔 제재가 있는 상태에서 저게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저 부분은 북한 쪽에서 아마 연내라는 부분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요구한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좀 가능한 우선 것 같아요. 착공식을 하고 행사를 하면은 상당한 미국에도 또 부담이 되고 압력을 또 종전선언을 빨리 하자는 압력이 될 수도 있죠. 뭔가 이제 종전선언을 이렇게 약간 밀고 가는. 그리고 다른 대북 제재하고 달라서 철도하고 도로는 미국의 예외 조치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다른 거는 이제 북한에서 외화 달러 수입 뭐 이거 때문에 안 되는데 예외 조치도 약간 단계적으로 할 철도 경우에는 도로는 잘 설득하면은 미국에서 이 정도는 이어서 좀
해봐라. 예. 뭐 이렇게 예외 조치를 받을 수가 있대요. 예. 그래서 가능은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유럽의 철강 석탄 공동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발전해서 이제 EU가 됐는데 예. 그때는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고 네. 또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고 또 유럽 각 상호 간에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 간에 예. 신뢰 관계가 구축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이 전폭적인 지지를 하느냐 예. 또 공동의 적이 있느냐 또 남북 간의 신뢰 관계가 있느냐 예. 이런 점에서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고 예.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철도 있는 건 좋지만 예. 경제성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좀 판단해야겠다. 북한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됐을 때 얼마가 들지 예상 승객이 얼마가 될지 예. 화물은 얼마나 갈지 이게 참 중요하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예. 그 소련까지 유라시아에 있는 거를 70조 들여서 하자고 그랬는데 그때 진대재 장관이 삼성 출신 아니에요. 그거 해서 완공하면은 화물이 뭐 싣고 갈 거냐. 그랬더니 정동영 장관이 냉장고, 세탁기 싣고 간다고 그랬더니 예. 현지에서 그거 다 생산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싣고 가냐. 이런 반론에 부딪혀서 예. 그때 상당히 무산이 됐다고 예. 그러는데 우리가 좀 화물 수송에 대한 예측 이런 것도 좀 분명하게 좀 알겠습니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대근 전 소장님. 그 연내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이 사업은 예. 굉장히 단순합니다. 돈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쪽 철도, 북쪽 철도.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예. 약간 뭐 보수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작업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아. 그리고 뭐 이 길이 있어야지 사람과 물자가 예, 예. 오가면서 경제 협력이 예. 가능하고 우리 경제 성장 예.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경제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제1 사업의 신경제 구상을 이렇게 구현하는 겁니다. 철도 도로 개보수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관련 기사, 이 경제 협력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이재용 등 재계 인사 즉시 투자 가능한 북한 산림업 불러봤다. 어제 재계 인사들이 양묘장을 방문했고 그래서 왜 양묘장을 갔을까? 북한 측에서 왜 양묘장을 방문 장소 정했을까?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즉시 투자 가능한 북산림업.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라 그러네요. 예, 백이찬 전 대표님. 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로 지난 6년간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북한의 산림을 녹화해야 된다. 나무 예. 심기를 전개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동안 많이 양묘장을 만들고요. 예. 그리고 그 양묘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차원에서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이끌어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산림, 이 식수 사업이라는 것은 100년이 가는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것이 협력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특보 형식으로 보내드리는 아침의 매일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정상회담 추가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특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